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도 잔뜩 움츠러들었죠. 주식시장의 충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미크론,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한지영 키움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새로운 바이러스 오미크론, 우리 국내에도 지금 유입됐을 가능성을 의사께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관심사 증시의 어떤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상황은 이걸 뭐 충격이 있다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적다고 봐야 됩니까? 다들 시각이 좀 반반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는 충격이 좀 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예. 증시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S&P 500도 2% 넘게 급락하고 그렇죠. 유럽 증시도 4%대 급락하고 국제 유가 같은 거는 13%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다들 네. 주말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라면서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의 다행인 게 이게 주말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예. 글로벌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투자자들도 예.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대응할 생각을 좀 벌었다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음. 증시의 초대형 악재로는 되진 않겠다. 그냥 살짝 그 발목을 잡는 수준이지 이게 작년 3월과 같이 예. 증시 대폭락을 유발할 정도의 이른바 블랙스완급 악재가 아니라는 것에 다들 많은 의견을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봐도 네. 지금 뭐 코스피 한 25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상태. 그런데 아직 오미크론의 정체, 오미크론의 어떤 전파력이라든지 치명률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경제 충격을 줄 정도의 메가톤급 바이러스인지 네. 아니면 지나가는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시장은 잘 견디고 있다. 네. 이렇게 그 견디는 힘은 뭐 학습 효과입니까? 뭡니까? 예,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3월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던 것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예. 하나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손 놓고 코로나한테 저희가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백신이 등장했고 또 아직까지 치명률이나 관련 데이터가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대형 제약사, 모더나, 화이자 이런 대형 제약사들에 의하면은 한 1, 2주 정도 데이터 확보하는데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예. 그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은 빠르면은 6주 이내에 그 분석이 들어가고 예. 100일 이내에 생산이 가능하다 백신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이게 과거랑 좀 큰 차별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백신이 없어서 손 놓고 당했다면은 이제는 백신이 저희에게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증시가 지금 나름의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예. 과연 정부에서 선진국들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 지금은 이제 입국 금지 정도만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예. 작년 3월처럼 휴교하고 길거리를 닫고 전부 다 전면적인 셧다운 봉쇄 조치를 하나 안 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 혹시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예, 왜 드리냐면은 그런가요? 봉쇄 조치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봉쇄 조치하는 거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억누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예. 반대로 그에 걸맞는 경제적인 대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른바 경제 전반적으로 멈추어 버리면서 더 나아가 심해지면은 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영구적인 경제 손실의 리스크까지 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3월에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던 것도 단순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등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폭락을 했던 건데 이제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도 그렇고 함부로 문 닫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관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면적인 봉쇄 조치 여부인데 지금은 그거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뭐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예. 지금 글로벌 뭐 유럽이나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상황이
저희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네.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네. 특별 방역 점검회를 하고 있는데 네. 방금 연구원님 말씀대로 이제 곧 발표가 되겠지만 네. 어떤 경제 봉쇄 네. 이런 거 정도는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의 반등세다. 이건 미국도 사실은 네. 금요일 날 오전장만 열렸는데 그렇죠. 큰 폭으로 떨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반등세 또 비트코인도 조금 반등을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위험 자산을 다시 투자한다 뭐 그런 거로 봐야 됩니까? 네,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금요일 날에 있었던 네. 시장의 반응이 내가 너무했구나. 너무 많이 팔았구나라는 좀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말 동안에 다들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네. 오늘 장 개시했을 때 대응을 이제 매도 대응이 아니라 매수 대응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수 대응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어쩌면 살 수 있는 뭐 기회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들이 좀 나오는 건가요? 예, 뭐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주식도 세일 시즌 아니냐라는 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 아직은 이제 충격과 네. 영향을 깊이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왜 지난 4월 그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할 때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하고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때도 솔직히 대만 정도만 하루 이틀 충격이 있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큰 네. 충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예. 올해 코로나 전 세계 대유행이 대략 4번 있었습니다. 예. 4차 대유행까지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 포함하면 4차 대유행인데 그때 그 코로나 확진자 수 그래프랑 전 세계 주식시장 추이를 같이 놓고 보면은 예. 주식시장은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면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학습 효과라는 게 주식시장에 존재하다 보니까 예. 반복된 악재, 알려진 악재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이제 그게 뭐 어때서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이번 주 정도는 이 데이터들이 없다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엔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버티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옳았다, 시장이 이긴다라는 장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개인들은 급작스런 이런 시장 변화에 조금 네. 매도세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오늘 또 조금 그런 현상이 좀 보이던데 맞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은 조금 이렇게 사고 좀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패턴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보통 뭐 누군가가 매수를 하면 누군가는 네.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지금 특히나 기관보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예.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거의 2.6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2조 6천억 원 정도. 예,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지금 예. 글로벌 경제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예. 외국인들은 왜 살까? 예, 왜 라고 그런가요? 생각을 해보면은 예. 뭐 반도체랑 자동차 업황에 대한 두나 우려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한국 증시 이제 좀 싸다. 더 나아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지표이긴 한데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지만 네. 그들이 봤을 때에는 여기서 더 올라가는 힘보다는 내려갈 힘이 더 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 원화가 강세라는 쪽에 외국인들은 좀 무게를 실어두고서 이렇게 국내 주식을 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원달러 환율의 전망 굉장히 궁금했고 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 네. 했는데 그 원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는 원화값이 조금 강해지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네. 지금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200원대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마지노선 막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1,200원대 뚫리면 큰일 난다라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상회하는 거는 그냥 한국 경제 자체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 가령 뭐 IMF 때도 그랬고 그다음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그랬고 이러한 것들인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위로 올라간 상태다. 이미 위로 올라간 상태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 추가적인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여지가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조금 도움을 준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나요? 그럼?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우리 주요 업종 중에서 관심이 많은 게 하나가 지금 반도체 업종입니다. 네, 이 네, 네. 오미크론 터지기 전에 네. 삼성전자 갑자기 관심을 좀 받았는데 네. 이게 업황이 예전에 우려했던 것보다 뭐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 네. 반면에 아니다. 업황이 네. 뭐 좋아질 게 없다. 네. 이런 비관론 팽팽한데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뭐 국내 증시를 전망하는 입장에서 일단 예. 반도체 업종은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 그 메모리 가격 하락이 언제 끝나는지 이게 관건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IB들의 전망치들이나 예.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바닥을 찍고서 그제서야 가격이 좋아지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현상보다는 좀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부터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 주가가 좋고 외국인들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적으로 사는 배경도 저는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황 둔화 우려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바닥으로 보면 네. 보통 뭐 주식시장 투자자 선행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네, 봅니까? 그렇죠. 3에서 6개월 정도니까 네. 지금 시기상으로는 대략 맞는 구간이죠. 예. 그리고 뭐 올해 8월에 예. 반도체 업종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네. 쓴 외사에서도 최근에는 톤을 생각보다 겨울이 빨리 끝나고 있다라는 톤으로 좀 그래요? 바꾸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시면은 네. 아마도 정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구만전자 시절이 언제였는지 그리울 정도로 되게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님은 이제 지금도 7만 전자 중간 정도네요. 하단에 있는데 맞습니다. 조금은 이제 햇볕이 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상하는군요. 뭐 사실 삼성전자 회복 가능성 어느 정도가 될지 모릅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 전체로 보면 네. 뉴욕 증시에 비하면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네, 부진해져 버티커플 있는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좀 주목을 끄는 업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뭐를 우리가 뭐 들 수 있습니까? 요즘 뭐 게임, NFT 뭐 그렇죠. 어떻습니까? 최근까지도 최근까지만 놓고 보면은 한 3개월 정도만 놓고 보면은 네. 그냥 우리나라 증시는 NFT랑 메타버스 이걸로만 대변이 될 수 있었죠. NFT, 메타버스. 이 두 개의 테마로 엮인 업종과 종목들만 계속해서 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금 휴식기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업종들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네. 언제 사야 돼, 언제 팔아야 돼라고 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진입하기 전에 좀 진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조금 신중하게 네.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그냥 뭐 연말 회식 분위기로 표현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쪽 업종들은 1차 회식 끝나고 어. 이제 2차 회식 가기 전에 밖에서 좀 어디 갈까 서성거리고 있는 약간 대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2차 회식이 남았다고 보는 거는 예. 이 NFT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성장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관련 기업들에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중기적으로는 들고 갈 만하지만 저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대응이 중요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NFT나 메타버스가 주요 네. 중심을 끌었는데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네. 그러나 뭐 2차 회식 그러니까 또 네.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연말 지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하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네, 어떤 그 뜻입니까?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주주 대주주 양도세. 양도세라는 게 예. 제가 이 특정 주식을 시가총액 보유 시가총액으로 10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30% 정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연말받아 있는 기현상 중 하나인데 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10억을 넘었으면은 네. 10억 아래로 일부러 주식을 팝니다. 매도를 한다. 예, 그 대주주 과세 요건 해당이 안 되려고. 예. 그래서 이거를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들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NFT나 메타버스 말씀드리는 것도 네. 이 업종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다 보니까 좀 부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10억 이상을
액으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조세에 대한 좀 저항들이 있는 만큼 이 물량을 어느 정도 10억 이하로 맞춰놓으면서 연말 전에 네. 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수급 앞에 장사 없다고 펀더멘털이나 사업 내용은 좋은데 수급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쓰시면 되지 않을까. 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따른 매도 물량 추세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자, 지금 뭐 우리 국내 투자자들 국내 증시 하도 안 좋으니까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열심히 네.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학개미. 근데 너무 지금 뭐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그렇죠. 그런 분석도 있는데 네. 투자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학개미들 뉴욕 네, 증시. 일단 미국 그냥 지수 자체로 ETF 형태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ETF. 네, 아니면은 정말 그 실적 성장주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네.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들은 네. 저는 계속해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다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른바 그 입소문 주식 민주식 열풍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도 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그 종목토론 게시판에서 이거 삽시다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자기도 본인들도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내가 그 종목 잡아서 홈런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은 오히려 홈런보다는 런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으로 그럴 그래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식 투자는 조금은 지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밈주식 투자는 좀 유의하고 네네. 지수를 쪼는 ETF 지금 시점도 네. 괜찮은 시간이다. 그쵸, 진입하기 그런- 괜찮다고 진입하기 보고 괜찮다 있습니다. 본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뭐 여튼 지금 오미크론이 어떤 충격을 줄지 지금은 오늘 시장은 그렇게 충격이 없지만 네. 우리 국내 투자자들 투자를 하시는 분 또는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관한 좀 조언을 부탁합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들 많은 고민들이 하고 계실 텐데 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이번 주에 지수가 2,900선이 깨진 상태로 마감이 되는 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럴 때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지금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구체화해서 그러면 네. 업종으로 조금 해본다면 네. 뭐 어떤 분야가 조금 그래도 유망하다, 괜찮다. 역시 그러면 저는 IT 수출주, IT 수출 수출주. 대형주들이 예. 이쪽이 왜냐하면 미국 소비 시즌도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고 네. 그 IT 업종 같은 경우도 미국의 소비 경기랑 민감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고려해 봤을 때 예. 지금 밀릴 때마다 오히려 사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앞서 나가는 게 미국 시장이잖아요. 네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는데 네.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을 이렇게 두 부리로 나눠서 본다면 네.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선진국입니까? 네. 신흥국입니까? 어떻게 뭐 그렇게 이거 구분이 기간에 따라 다른데 네. 그냥 심플하게 내년도 1분기까지 예. 약 한 3개월, 4개월 정도만 놓고 보면은 미국 주식 괜찮은데 예. 그에 못지않게 다시 매력적으로 올라오는 주식들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식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신흥국 주식 시장도 한번 그 가지고 계신 계좌의 일부를 ETF 형태로 편입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선진국 시장이 좋지만 또 네. 올라오는 신흥국 시장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의 증시 파장 동향 잘 들어봤습니다. 한지영 키움 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